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퇴근하자마자 집에 왔는데요. 제가 집에 올 때만 해도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좀 쓰고 왔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쳤고요. 오늘 댓글을 보니까 저 윗지방에는 해가 들었다고 반가운 소식을 댓글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 저녁 때 조금 화날 때 영상에 담아보려고 보는데 저 지붕 끝으로 햇빛이 연하게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한 이틀 정도 지금부터 비가 그쳐가지고 내일하고 모레는 아마 맑게 개이지 않을까. 그래도 하루 정도는 구름이 낀 흐린 햇빛 뭐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또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맑은 날이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뜰 거예요. 그런데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지금 물방울이 처마 밑에 고였던 게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량의 물을 관수를 한 아이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또 덮개 가 쪽으로는 살짝살짝 들치는 비를 맞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만져봐서 물이 아주 심하게 고픈 아이들은 물관수를 소량 이틀 정도 날이 건조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비를 맞았다든가 물을 빵빵 먹어서 입장을 만져봐서 단단하면 물을 안 주는 게 좋겠죠. 일단 이제 햇살에 다육이들을 소독한다는 느낌으로 햇살을 비춰야 되는데, 이게 요 다육이들이 이제 지금 기간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한 2주 정도 해를 못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주 동안 이제 해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입장은 입장대로 다육이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잖아요. 많이 또 햇빛을 못 봤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웃자라거나 퍼져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넙대하게 커져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해를 보면 보통 3일 정도 해를 못 보고 갑자기 해를 봐도 이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햇빛을 못 봤기 때문에 100% 화상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해가 든다면 반드시 차광을 해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화날 때 저도 다육이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또 내일 갑자기 내놨더니 햇빛이 들어서 좋아서 좋은 마음에 기쁜 마음에 내놨더니 화상을 전부 입었다고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일 해가 뜨면 내일은요 오랫동안 해를 못 봤기 때문에 아침부터 차광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햇빛 적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아침부터 차광을 해주시고, 이튿날 때 정도 되면은 아침 햇살 아니면 저녁에 기우는 햇살, 연하게 들어오는 햇살은 그냥 보여주셔도 괜찮지만 정오에 글쎄요, 시간으로 따지면 11시에서 넓게 한 3시 이때 정도까지는 차광을 해주시는 게 화상을 입지 않는 방법이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 뜨는 해보다 비가 그친 후에 뜨는 해가 자외선이 훨씬 더 강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오존층이 맑기 때문에 햇살이 더 강렬해요. 그래서 다육이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적 같은 거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 아침부터 그냥 차광막을 씌워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단련이 된 아이고 또 이렇게 제가 실내에서 뭐 식물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있던 아이들은 그냥 11시 정도부터 오후 3시 뭐 이 정도까지 차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요 그냥 아침부터 햇살이 아주 좋다고 좋아라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차광을 반드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어저께 좀 약간 이렇게 덮개를 계속 뒤집어 쓰고 있고 습도가 높고 그래서 다육이들이 물도 못 먹고 해서 꼬질꼬질 이렇잖아요. 그리고 비가 들추는 비를 맞은 아이들도 있고 있을 거예요. 요런 때는 또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홍매화라든가 또 병충해에 약한 다육이 이런 아이들은 살균제를 조금씩 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햇살 뜬 뒤에 또 약을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지금 비가 완전히 소강 상태고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약을 뿌려줄 때는 저녁 시간에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육이들이 혹시라도 비를 맞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소량의 물을 관수를 해서 물 고프지 않은 상태라면, 약물도 물이기 때문에 과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하게 살짝만 뿌려주시는 거를 권해드린답니다. 제가 약을 칠 아이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심하게 고프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들치는 비도 좀 맞았고 제가 소량 관수 이런 것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물이 많이 고픈 것 같진 않은데, 이 아이가 제가 어저께 병색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장이 얼룩이지고 요 중간 입장이 하나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습도가 높은 상태고 지금 햇빛을 못 보고 그런 상태라 혹시라도 입장을 떨굴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 상태가, 요 생장점 있는 부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요 아이를 조금 뿌려줄 거고요. 또 아까 홍매화하고 요거 구미모 같은 요런 이 연두빛의 빨간색 라인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것도 지금 멀티카울 립스틱이에요. 물은 많이 빠졌지만 요 멀티카울 립스틱도 생장점에 그 까맣게 이렇게 약간 그 병색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아이들 몇몇, 그리고 요런 녹빛의 빨간 라인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들이 조금 약하거든요. 이것도 레드 환타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여기 작년에 아팠던 요 로사로아도 어쨌든 생장점 부근이나 입 주변에 까뭇까뭇하다 싶거나 얼룩이 졌다거나 뭐 이런 상태가 있으면 살짝 살균제를 뿌려주는 게 좋아요. 요 로사로아도 그렇고요. 여기도 로사로아가 또 하나 있죠. 요 큰 아이도 어쨌든 제 경험으로 요런 아이들은 비를 맞거나 이렇게 습하고 흐린 날 좀 병색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충해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안개 뿌려주듯이 살짝 줄 거예요. 저도 물이 조금 과한 편이에요. 지금 얼굴들이 물이 고픈 내색은 전혀 없거든요. 뗀뗀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좀 몇몇 골라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약간 그렇게 조금 까칠하다, 까다롭다 이런 아이들만 골라서 그렇게 조금 약을 뿌려줄 겁니다. 일단은요, 요 집시를 한번 제가 약을 뿌려줄 건데 어떤 식으로 뿌려주냐 하고요. 이제 물이 안 고프면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분무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손이라 굉장히 불편해요. 자,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자, 안개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지나만 가고요. 옆쪽으로 조금 뿌려주어도 좋거든요. 자, 이것도 생장점에 이렇게 저녁에 해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은요, 여기 이제 저녁 바람에 말라요. 저녁 바람에 충분히 마르고요. 혹시라도 생장점에, 이것도 물이고 안개처럼 뿌려준다고 해도 생장점에 물이 고이거든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 뾱뾱이 분무기로 좀 털어주세요. 생장점에 고인 약물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원래는 4시간 정도 뒤에 하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한 2시간 정도 뒀다가 생장점에 고인 물을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생장점에 약물이 고인 상태로 내일 햇빛을 보면 큰일 나요. 약해를 입어서 홀라당 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털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특히나 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장점에 물이 잘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요것도 요 녹빛이 있고 빨간색이 도는 요런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까뭇까뭇하니 지금도 입장에 이렇게 뭐가 생겼죠. 이게 원인을 모르거든요. 벌레가 먹은 걸 수도 있고 세균 감염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까맣까뭇하다 싶으면 살균제, 저는요 오늘 약물 탄 거는요 일타올킬 탔어요. 살충하고 살균하고 한 번에 뿌리는 일타올킬로 이렇게 희석을 했답니다. 물
1리터에 2ml 정도 섞었어요. 이거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2ml 정도만 섞어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물이 과하지 않게 그냥 얼굴에 적시는 정도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입구지 밭에도 거뭇거뭇하니 뭐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만 쳐주고요.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긴 한데 지금 이렇게 물이 꽝꽝 습도를 먹어가지고 얼굴이 빵빵한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그냥 살짝 얼굴에만 적시는 정도로 이렇게만 뿌려준답니다. 살짝이에요. 살짝. 과하게 주지 마세요. 어쨌든 우중이고 이틀 뒤에는 비가 또 온다 그래요.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물이 과하면 이 또 햇빛이 들으면 다육이들이 또 뜨겁잖아요. 또 그동안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빛에 노출을 하면 또 수분을 잔뜩 먹은 상태에서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약물이 됐든 물이 됐든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린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살짝 뿌려준다고 줬어도 입장이 얼굴에 이제 많이 조금 젖은 것 같죠. 보기에는 많이 젖은 것 같아도 자, 이런 식으로 방울방울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자연 바람에 한 2시간 정도면 마를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온다는 예상 하에 이렇게 약을 뿌려 주었는데요. 일기예보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이틀 동안 없고요. 내일은 구름하고 해하고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레는 해가 반짝 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기예보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아침 일찍 떼약볕에 노출될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니까 차광막을 아침부터 덮어놓고 갈 예정이랍니다. 요거는요, 파피스로즈 제가 입장에 얼굴이 반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비를 맞췄어요. 요 아이는 또 모험을 하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틀 안에 요 아이 화분 속의 수분을 이제 빨리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약물을 지금 살짝 끼얹어 주었어요. 물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워낙 말랐고 이 아이는 장마 시작 전에 물 관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파피스로즈만 물 관수를 했고요. 요거는 샹그릴라인데요. 야, 물을 언제 줬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얼굴이 이렇게 반쪽으로 완전히 작아졌죠. 요만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물을 굶겨도요, 얼굴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작아져도 죽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름 폭염 장마 지낼 때는 이런 상태가 오히려 괜찮답니다. 그래도 너무 말려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을에 회복하기가 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량 물 고픈 아이들은 그동안 물관수를 전혀 안 했다, 뭐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소량의 물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틀 동안 마를 수 있는 양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 고픈 아이들 조금 선별해가지고 전체 다 주지 마시고 만져봐가지고 말랑말랑 물이 고프다 하는 아이들은 약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약물로 둘러서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맹물을 주셔도 상관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약물을 탄 김에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살짝 둘러서 한 바퀴씩 줄 거고요. 대부분 저는 아직 물이 심하게 많이 고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서 이렇게 좀 물 좋아하는 이런 천대전송이라든가 요 방울이도 약물로 대신해서 살짝 주었답니다. 이 안개처럼 뿌려주는 그 약물을 이 아이는 조금 더 주는 거죠. 조금 위특이 젖는다 싶게 이 정도로 조금 더 주고, 까칠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방울만 맺히는 정도로 살짝 주고요. 요게 이제 지금 날씨가 습해서 약물이 금방 안 마른다 싶으면 선풍기 돌려서라도 이 약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한답니다. 이것도 약물을 좀 주었어요. 거뭇거뭇 입장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입장에 방울방울 맺히게 주었는데,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도 이게 생장점으로 들어가서 고여 있을 수 있으니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분무기로 생장점에 고인 거는 반드시 털어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저는 뿌리는 김에 지난번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살짝 전부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주었답니다. 저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냥 병색이 조금 있다든가 얼굴에 거뭇거뭇하다든가 하면 그렇게 약물을 안개처럼 뿌려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두세요. 듬뿍 주는 거 아니고요. 물이 많이 물론 고프면 듬뿍 주고 아마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약물을 주고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여름에는요, 약물 주고 햇빛에 노출시키면 100% 타요. 100% 타죠. 그 약해라는 게 약에 그냥 이 다육이가 상처를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을 뿌리고 햇빛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해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그냥 약은요, 자연적으로 약에 의해서 타는 경우는 거의 희박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럴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는 거. 근데 대부분 약을 뿌리고 나서 햇빛에 노출시켜가지고 약해를 입는 거니까 약물을 살짝 안개처럼 주셨다 하더라도 절대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뜬다고 하니까 또 그동안 해를 아주 눈 빠지게 저도 기다렸는데, 또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 1년차님들 또 햇빛이 반가워가지고 막 서로 앞다투어서 내놓다가 다육이 홀라당 화상을 입히면 그것 또한 진짜 속상하거든요. 아픈 거 못지않게 속상해요. 왜냐하면 화상 입은 입장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1년 걸려요. 1년 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화상을 입는다고 해서 다육이가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그 화상 입은 상처를 1년 동안 두고 봐야 한답니다. 그러니 속상한 일 만들지 마시고요. 자, 반드시 차광하시고, 또 물고픈 아이들 아주 소량 관수 하시고, 아니면 약물을 뿌려준다 하더라도 안개처럼 살짝만 뿌려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관수 물이 고파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그런 아이들도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짝 둘러서 저도 하나는 물 줄 건데요, 이렇게 둘러서 이틀 동안에 이 흙의 수분이 마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 비가 언제까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수분이 부족한 게 낫지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아이들도요, 저도 이런 아이들은 지금 약물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물이 과하고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지금 준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멈춤하고 있는데요,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하고는 약물도 안 주고 물도 안 줬어요. 그대로 말릴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걱정이 되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하면 약물도 주지 마시고 물도 주지 마시고 그냥 말려트리는 게 좋답니다. 약간 물이 찼다든가 입장이 투명하게 변한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반그늘에 두세요. 이렇게 시원한 쪽에 반그늘 정도, 이렇게 베란다에 들어오면 창가 가까이 바람 좋은 곳, 그런 데다가 두시고 그냥 쉬게 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이 아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건강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다행히 이쪽이 조금 마르네요. 이렇게 입장이 말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물이 차면 안 된답니다.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장이 말라가네요. 요게 이제 말라서 떨어지면 얼굴이 요것도 찌그러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요게 지금 입장이 땅땅하거든요. 짱짱해요. 요렇게 아픈 애들은요, 입장이 물고픈 내색이 없고 땅땅해요. 이 자체적인 수분을 증발을 못 시켜가지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픈 증세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반그늘에 두고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냥 기다려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약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주면 금방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입장이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찌그러지고, 다른 입장은 보통 이게 물이 고파야 정상인데 물 고픈 내색이 전혀 없고 땡땡하고, 그럴 때 물찬 입장이 살짝 보인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위험지수가 걱정된다 싶으면 뽑아서 말리는 게 훨씬 더 낫답니다. 뭐 뽑는 것도 초보님들은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죠. 근데 그냥 요거 정답 아니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물을 줘도 살짝, 약물을 줘도 살짝, 자, 햇빛을 보여줘도 살짝 차광을 해서 화상 입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뭐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이름 불러드리고 요거를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가 뜬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화날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조금 다른 때보다 부지런을 떨었답니다. 어쨌든 해가 떠도 아무 이상 없이 다육이들 화상 안 입히고, 또 이제 그동안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이들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서 금방 내려앉을 수도 있으니까 서서히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본답니다. 높아심이 아주 그냥 제가 걱정되네요. 저희 집 아이들도 걱정되지만 우리 초보맘님들 키우는 아주 어린 아가들도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요 지금 화이트팜인데요. 이 아이들 지금 물이 많이 고프고 또 조금 흔들리는데 지금 약간 투명기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려 주려고 그러고 있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으로 이렇게 조금씩 저도 두렵고 무서워서 소심하게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랍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육이 약물을 뿌릴 때는요,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도 괜찮아요. 두둘레야 잠자는 아이들도 괜찮아요. 약물은 골고루 다 뿌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안개처럼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만 뿌려주세요. 끝. 자, 이렇게만 뿌려주셔도 그래도 훨씬 장마 끝나고 난 나서 병충해에 조금 노출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피 뷰티도 살짝 잎이 젖었죠. 이게 생장점에 물이 안 고이는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서 생장점 있는 데로 들어가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있다가 뾱뾱이로 전부 불어서 털어주는 작업을 오늘 저녁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못했다고 하면 내일 저녁. 물 관수도 그래요. 해 떨어진 저녁 시간에 조금 소량의 물로 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이렇게 높아짐이 생겨서 또 주저리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무탈하게 해 뜨는 날도 건강하게 다육이 잘 지켜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